자, 저희가 이틀 연속 모시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김명주 의원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어제 여기서 의원님하고 155mm 포탄이 진해를 네, 통해서 독일 항구로 간다. 네, 예, 그런 허물 그 컨테이너 기사 인터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50만 발은 어떻게 됐고 33만 발은 어떻게 나왔나 이거 계산 한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이거 비축 물량에서 나가는 것 같다. 네. 대여라고 했는데 50만 발 그렇죠. 대여라고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축 물량을 팔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대여 형식을 취한 것 같다. 여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MBC에서 그 포탄 운송 현장을 포착을 했어요. 예. 네, 저도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MBC 영상입니다. 자, 사운드는 없고, 네, 예, 이게 이제 탄약 창고로 들어가는 영상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저기가 탄약창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쭉 화물들이 나오고, 네, 화물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쫓아갔나 봐요. 예, 네, 쭉 저게 이제 그 폭발물, 폭발물. 예, 탄약이라는 의미죠. 예. 네, 반출이 돼서 도착을 한 곳이 진해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기사의 제보가 맞았던 것이고, 네. 예, MBC는 아예 영상까지 찍은 거죠. 네. 우리 비축 물량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군에서 그렇습니다. 나왔으니까. 탄약창에는 예. 우리 전투 예비량, 군에서는 전투 예비량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비축 탄약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탄약창이고 예. 탄약창엔 탄약 외에는 없습니다. 폭발물하고 그리고 탄약- 소규모 이제 경계병하고 관리하는 부대만 있거든요. 탄약창만 있는. 예, 탄약만 탄약에는 있는- 여러 가지 저장 창고가 있어서 저기서 저 정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이제 포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로 왔잖아요. 예. 컨테이너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해외로 나간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국내로 이송해서 추진할 때는 음. 컨테이너 안에 넣지 않고 그냥 목재로 된 고정대 파레트라고 하죠. 그냥 파레트 그대로 싣고 아. 그 위에 이제 덮개 갓바를 씌우고 갑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예, 예. 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대여라는 것은 비축 물량이 나오는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국내 이동이 아니라 해외 이동이다. 네, 예, 그리고 MBC에서 또 하나 그 연속해서 보도한 것이 이 물량이 도착하는 곳이 노르덴 함이다라고 네, 하는 그 후속 보도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해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독일로. 국방부에 문의해 보셨습니까? 네, 어저께 국방부 관계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해 줄 수 없다. 일체 포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상부에서 강한 함구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이해해 달라 이거였습니다. 적어도 아니다라는 말을 안 하네요. 네, 아니 부인도 안 하고 제가 NCND네요. 네 어제 뉴스 공장에서 얘기했던 걸 하나하나 다 물었는데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그 대통령실보다는 낫네요. 네, 대통령실은 거짓말하는 일단 건 아니니까. 전면 부인하잖아요 항상. 네, 예, 예. 전면 부인하는데 네. 국방부에서는 NCND다. 그래서 예. 계속 주장하는 건 최초 10만 발 간 거 제가 예. 3월 초에 보고 받았던 그거는 팩트다. 10만 발 간 거는 그건 이미 확인된 거니까. 예, 그 이후 거는 얘기해 줄 수가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없다. 근데 거였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방부 답변 받을 때까지 계속 한번 저희 문의해 주시고 네, 그렇죠. 저희도 계속 다뤄보겠는데. 국방위를 열어서라도 예. 저것은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안보 공백이 크게 생기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러면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외교적인 파장이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외교적 파장이라는 게 미국 책임이에요. 네,
미국이 문건 유출을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국에서 비밀이 누설이 되면서 이것이 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취재하고 있었죠. 취재하다가 SBS가 폴란드 수출 계약했다까지 한 네. 것이고 저희가 이미 폴란드로 보내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그렇죠. 한 것이고 MBC는 컨테이너 우리가 찍었어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네. 퍼즐을 맞추면 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여쭤보자면 지금 그러면 거의 50만 발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50만 대여든 뭐든 간에 50만 발이 빠져나가는 건데 50만 발을 단기간 내에 생산에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50만 발을 하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몇 년이나 걸려요? 네, 예. 최소한 한 3년. 거기 어. 풍산에서 계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1,647억. 그게 그 한 한 40만 발당 발. 예. 40만 원으로 잡았을 때 단두가 예. 그러면 한 40만 발이거든요. 그게 이제 공급 거기 계약이 이제 2년 2년 반 계약.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풀로 가동했을 때 그 정도니까 50만 발 하려면 2, 3년 걸리는 것이죠. 그럼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국내 비축 물량을 빼주고 네. 풍산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 비축 창고로 보내고 이런 그럴 구조, 확률이 많은데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럴 확률이 많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예. 풍산에서 생산한 것도 계속 수출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계속 우리 안보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국방위를 열어서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는 어쨌든 살상 무기가 유럽으로 갔다. 예, 예.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쓰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약에 쓰인다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전제 조건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에 안 가는 조건으로 했을 텐데 그렇게 했겠죠. 일단 비축 물자는 사실 다급하면은 쓰면 쓸 수도 있겠죠. 우리가 통제가 안 되죠. 통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감시 체계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가면은 그것이 통제가 안 돼서 다급하면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어떤 나라하고 적대국이 되는 건지 군사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분명한 몰래 전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포탄이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간다면은 상대인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비밀로 할 수는 없죠, 절대. 네, 이것은 했어도 안 돼. 아주 우리 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이것을 공개하고 예. 이해를 구하고 이것은 절대 안 가는 장치를 하겠다. 그리고 감시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일체 밝히지 않다 보니까 의혹만 증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안전장치로 폴란드만 쓸 수 있다. 우리 승인이 있어야 다른 나라로 재수출할 수 있다. 이 네. 조항이 있나 봐요. 네, SBS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걸 만약에 재수출할 수 있다고 승인을 하게 되면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럼요. 네. 국민들이 정부가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떤 나라와 적대 국가와 대결을 했다고 결정한 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축 물량이 비는 거 이 문제도 네. 큰 문제잖아요. 네, 그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시 기준으로 한 155mm 현재 비축량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부족한데 50만 발이 빠져나갔다면은 큰 공백인 것이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제가 요새 33만 발이 궁금했었고 네. 왜 33일까? 그거는 이제 의원님 덕분에 대략 그 퍼즐이 맞춰졌는데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폴란드 수출이면 폴란드 항구로 가면 되는데 왜 독일 항구로 갔을까? 아마 독일의 미군 기지가 미군은 한 5만 명 상주하는데 예. 폴란드에는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탄약창 같은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네. 그 포탄은 미군 통제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가는 거는 폴란드 폴란드로 수출이 하더라도 예. 이미 나토로 묶여 있잖아요.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국가 속에 폴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대단히 매일 연구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나토 사령부에서 통제할 것이고, 그러니까 나토는 80%가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통제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형식은 폴란드 수출인데 그 네. 포탄의 통제권은 미군한테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거 같죠? 미군이 지금 쓰고 있는 항구로 보내줬으니까. 네, 그럴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폴란드 총리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 풀어야 된다. 예, 이 문제 그렇게 내가 또- 못 푼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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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로부터 안전 보장을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안전 보장을 우리한테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폴란드 총리가 자기들이 급하니까 예. 아무 말이나 막 한 거라고 보고. 자,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포탄이 155mm가 유럽 전역에서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 포탄이 꼭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그 나토 국가 중에 부족한 우방국이 나눠 가지는 것도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왜냐하면은 않습니까? 지금 다급해서 예. 폴란드라든가 그 주변 리투아니아나 루마니아나 이런 데서 예. 포탄을 많이 우크라이나로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인들이 고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토국에 포함된 나라들로 그것을 보낼 확률이 많습니다.